형사재판이 민사재판이라든가 행정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일반 대중들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형사재판은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이 점에 그 특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회부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연루가 되면은 다 잡아넣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체포는 뭐예요? 잠깐 이제 잡아놓는 거예요. 구속은 이제 길게 잡아놓는 거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됐다가 조금 더 장기간 이제 이 사람을 잡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합니다. 수사권 조정이 돼서 웬만한 수사, 뭐 부패라든가 경제사범 이런 거를 제외한 웬만한 사건들은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의 정의가 뭐예요, 수사가? 수사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그 과정들을 수사라고 합니다. 즉, 증거 확보 과정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람을 잡아놓고 수사를 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유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증거 인멸할 염려,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었을 때 구속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놓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증거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때 구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유치장 같은 데 가보면, 유치장은 어디 있죠?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관리계에 유치장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구금의 첫 단계가 유치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치장에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경찰에서 열흘 정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20일 정도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뭐 검찰청에 따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검찰에 송치될 때는 유치장에서 이제 구치소로 이감되는 그런 플로우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장실질심사는 뭐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체포 같은 것들은 단기간 잡아놓는 걸 체포라 그랬죠. 근데 구속은 장기간 잡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에서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청을 받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 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관은 영장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구속하기 전에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절차를 이제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유치장에서 있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경찰이 이 사람은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잡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받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심사, 즉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를 하는데, 사실 법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범죄가 중대한 범죄일 때 이제 구속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영장실질심사로 정해진 날 법원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를 만나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언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느냐.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범행을 막 이 사람이 부인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당연히 높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놓을 필요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범행을, 그 수사기관에서 적시하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제 석방되는 경우들이 많다. 제가 실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CCBB를 가려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중에 이제 뭐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또 보석 허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인용되는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통해서 이제 본인이 구속당할 필요성이 없다. 즉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잘 소명하시면 되겠는데 그건 이제 변호사의 영역이기도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